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영유아기에 생길 수 있는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혈압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고혈압을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고혈압이 있는 아이들은 잘 관리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의 정상치가 연령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정상적인 혈압이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고혈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 원인 없이 생기는 고혈압을 1차성 고혈압 또는 본태성 고혈압 이렇게 부르죠. 1차성 고혈압은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들한테 생기는 거를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어떤 콩팥이라든지 어떤 내분비 계통의 이상, 호르몬의 이상이 있어가지고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 이런 이제 머리 쪽에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거나 아니면은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혈압이 높아서 이 폐 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으면 아무래도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혈관에서 조직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발목이나 이 정강이 앞쪽에 물이 차서 부어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아이들은 약을 쓰기 전에 우선은 생활습관 교정부터 먼저 시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비만하고 고혈압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만부터 교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칼로리 식단, 그리고 이제 고혈압의 기본은 소금기를 적게 먹어야 돼요. 저염 식단. 이걸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즘은 가공식품들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에 생각보다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라면 그 가공식품의 그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회분에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1회분에 4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런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느끼려면 단맛과 짠맛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싱거우면은 일단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되면 그 식당에서 아무래도 그 소금을 좀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시고 집에서 좀 슴슴하게 만들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집에서 그냥 TV를 보거나, TV보다는 요새 스마트폰, 초등학생만 돼도 스마트폰을 사주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먹은 칼로리가 어디 나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만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비만이 되면은 더 움직이기 싫으니까 더 누워서 뒹굴거리게 되고, 더 이제 스마트폰에 또 집착하게 되고 악순환을 돌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계속 높은 채로 유지가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좀 바깥 활동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재미있는 놀이나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만 3세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을 해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전, 배기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집에서는 정상 혈압인데 병원에만 가면 긴장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안정기에 혈압을 측정해 봐야 돼요.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을 해본다든지 해서 안정기에는 정상적인 혈압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안정기에도 혈압이 높은지 확인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고나트륨식이라고 하면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는 식품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양념이나 소스. 요즘 또 음식들이 양념 소스 범벅이로 해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의외로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간장, 데리야끼 소스, 조미 소금, 또 육수 만드는 큐브들 많이 쓰는데 거기에도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스나 양념 같은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또 스낵 같은 과자류, 여기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삭하다, 약간 짭조름하다, 이런 과자류는 어김없이 나트륨 함량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짠 프레첼,
크래커, 또 감자칩, 팝콘, 뭐 시판 냉동식품들, 뭐 냉동 피자나 냉동 만두 같은 경우, 또 컵라면, 또 캔에 들어있는 스프 이런 게 다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절임이나 절임 채소들 있잖아요. 채소 중에서도 그냥 신선 채소는 아주 좋은 식품인데 절인 채소들은 그 절일 때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절인 채소는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는 게 좋고 먹을 때도 꼭 한번 씻어내서 소금기를 다 좀 제거를 한 다음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뭐 피클이라든지 양배추 절임이라든지 가공된 토마토 주스라든지 야채 주스 같은 거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토마토나 야채나 뭐 다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가공식품으로 주스로 만들었을 때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치즈가 영양성분도 많고 좋은 식품이긴 한데 치즈를 만들 때 소금을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발효가 되려면 그냥 이제 우유를 두면은 썩잖아요. 썩지 않고 발효가 되게 하려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발효식품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기억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류의 발효식품, 가공식품들은 양을 좀 제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육들, 뭐 햄이나 뭐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공육들에도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할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 중에 뭐 저염이나 무염, 버터도 뭐 가염 버터와 무염 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염 버터, 저염 치즈 이런 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을 해서 음식의 맛을 낼 때도 조리를 할 때 소금이나 간장보다는 다른 향신료를 써서 맛을 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금, 간장 대신 마늘, 양파, 식초, 레몬즙 이런 것들을 좀 더 써서 그러면 이제 그런 향신료로 인해서 짠맛을 좀 줄여도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리를 할 때 소금을 되도록 줄여서 조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